예, 안녕하십니까. 예, 에너지 관리 기사 연소공학 부분, 연소공학부터 연소공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공학은 주로 연료의 개념을 두고 있고 연료로 인해서 열의 확산이나 분산이나 에너지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연소공학 들어가기 전에 우리 연료의 변천을 보면 연료는 그렇죠. 연료는 맨 처음에 고체 상태로 보려면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기체 상태 이제 연료가 점점점 진화되었고, 즉 목재에서 석유, 즉 석유나 석탄이나 목재에서 보통 목재에서 석탄이나 석유로 발달이 됐고, 석유를 정제하다 보니까 액체, 가솔린 등의 경유, 이제 액체 연료가 됐고, 액체 연료가 더 연소가 양화도록 해서 기체가 됐습니다. 즉 이제는 에너지 변천에 따라서 과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면 따라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연소공학은 일반적인 우리 주변에 늘 있는 사항으로 측측 가능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연소의 개념을 두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연소는 일반적으로 연소공학할 때 맨 먼저 연소는 뭐냐? 즉 열과 빛을 동반한 급격한 산화 현상. 즉 연소는 우리가 보통 공학에서 연소는 뭐냐? 열과 빛을 동반한 급격한 산소와 결합하는 급격과 열과 빛을 동반한 급격한 산화 현상을 우리가 연소라고 합니다. 다시 해서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서 수소가 물이 되고 탄소가 CO2 되는 이런 과정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학문 연소공학. 그래서 연료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료는 여러 가지 에너지원의 근본이 되겠지만 보일러용이나 주로 가스나 석유나 석탄을 써서 증기를 발생하든지 아니면 간접 전기를 발생하든지 즉 에너지를 원으로 만들어지는 게 연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료 분류를 보면 우리 책에 나왔다시피 먼저 고체, 액체, 기체 연료가 있고 석탄, 목탄, 연탄, 코크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과거에는 주로 이런 썼지만 석탄이나 목탄이나 연탄이나 코크스 같은 경우에는 환경 친화적이 못하다 보니까 환경에 급격한 오염을 초래하다 보니까 고체 연료에서 액체로 변했고 액체를 쓰다 보니까 액체는 연료는 좋아졌지만 에너지원은 좋아졌지만 액체를 분산시켜서는 무화시키든지 간접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불편을 갖고 있고 그 불편함을 갖다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기체로 돼서 주로 액체 연료는 가솔린 등유 경유 중유화 된다면 기체 연료는 주로 이제 가스나 석유 일반적으로 LPG,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고로가스, 발생로가스 이런 가스가 주로 기체 가스고 지금은 대부분 다 이제 기체 가스로 전환되며 친환경가스라고도 표현합니다. 다시 해서 천연가스에 올린 메탄가스 같은 것이 연소하면 반드시 CO2하고 H2로 변하다 보니까 즉 공해를 일으키는 물질이 적다 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체 연료를 쓴 데에서 완전 친환경적인 건 아니죠. 약간은 CO2나 이런 물질이 즉 CO2가 CO로 돼서 일산화탄소는 독성가스 물질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완전 친환경은 잘못된 거고 그냥 거의 친환경에 가까운 이런 상태가 기체 연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체 연료를 선호하기 때문에 주로 요즘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기체 연료에 관한 사항이 많이 나온다. 참고로 봐시면 좋겠고 기체 연료는 연료의 가연성분 즉 열이 산소와 결합해서 연소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가연성분. 가연성분은 주로 우리 보통 석탄이나 목탄이나 일반 자연계에 존재하는 가연성 물질은 보통 CHO라고 표현하죠. 다시 얘기해서 탄화수소물의 결정체를 우리가 연료라고 해요. 탄소와 수소, 산소함. 그래서 이게 탄소와 수소, 보통 탄화수소 표현하죠. 탄화수소가 일반적으로 연소가 되면 반드시 CO2하고 H2가는 탄화수소가 주 성분을 이루었다. 즉 자연계에 존재하는 에너지원은 주로 탄소수소가 된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되었고 그 외에 석탄에 포함되어 있는 황이나 바나듐이나 기타 질소나 그러면 수분 이런 것들이 에너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기타 가스로서는 산소, 질소, 황, 수분
무기물, 기타 무기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연료의 분류가 되겠고, 이럴 때 우리는 또 석탄이나 석유나 가스나 이것을 보면 1차 연료, 2차 연료 요 아침입니다. 일반적으로 1차 연료라고 우리가 구분할 때는 1차 연료는 자연계에서 얻어진 것을 보통 1차 연료, 일반적으로 자연계 얻어지는 것은 원유나 무연탄이나 목재 이런 것들이 자연계에서 1차 연료고, 2차 연료는 이 2차 연료라는 것은 1차 연료를 가공해서 만든 것으로서 보통 연탄이 2차 연료의 대표입니다. 연탄 같은 경우는 자연계에 나온 거 그대로 탈 수가 없죠. 가공을 해야 됩니다. 2차 연료, 가공이 필요한, 즉 1차 연료를 가공한 거면 석탄은 1차 연료지만 2차 연료는 연탄은 2차 연료, 가공이기 때문에 연탄, 코크스, 조개탄, 숯 뭐 이런 것들은 2차 연료, 가공된 연료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석탄은 자연계에 얻어지기 때문에 1차 연료지만 연탄은 2차 연료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연료의 구비 조건을 말합니다. 연료의 구비 조건은 일반적으로 연료는 그래야 되겠죠. 먼저 단위 중량, 단위 무게당 발열량이 높을 것, 발열량이 높은 것이 조그만 연료로서 막대한 연료를 얻을 수 있으니까 좋겠죠. 발열량이 높을 것, 저장 및 취급이 용이할 것. 우리가 보통 고체, 액체, 기체로 변하는 것은 저장이 용이하기 때문에, 사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저장 취급이 용이한 것이 일반적으로 가스가 용기에다 담아서 쓰기 때문에 더 용이하고, 연소도 친환경적에서 저장 취급이 용이하다. 그래서 가스화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유해물질 발생이 적을 것, 즉 인체에 유해하지 않을 것, 친환경적일 것. 다시 얘기해서 황이나 인이나 라는 바나듐이나 이런 물질이 나오지 않는, 즉 친환경 물질, 공해 물질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점화 및 소화에 용이할 것, 불이 꺼지고 켜짐에 용이해야 될 것. 그래서 고체보다는 일반적으로 액체가 좀 용이해요. 액체보다는 기체가 더 용이하죠. 그래서 기체화되는 거고, 점화 및 소화가 용이할 것. 구입이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한 것이 연료의 구비 조건이 되었고, 즉 부하 변동에 따른 연소 조절이 용이할 것, 공기 중에 쉽게 연소 가능할 것, 공기 중에 산소와 쉽게 결합해서 빨리 연소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이 연료의 구비 조건입니다. 연료 구비 조건은 일반적으로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잘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일반 상식적이라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연료의 종류 및 특성에 들어가서 고체 연료가 있습니다. 고체 연료는 일반적으로 외형상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 고체 연료라죠. 보통 고체 연료는 연료의 장점과 단점 한번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체 연료를 봤을 때 대부분 석탄이나 목재 같은 걸 구성하면서 연상하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장점은 연소 시 분무 등에 인한 소음이 없다. 즉 나무를 갖다 놓고 분무를 붙이거나 그러면 잘 용이할 수 있으면 가만히 놔둬도 잘 타다 보니까 굳이 분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연소 시 분무 등 바람을 불어넣는 등 이런 소음이 없다. 그러면 연료 누설로 인한 역화나 폭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연료가 서서히 연료의 용도에 맞게, 즉 증기가 나오는 부분, 즉 연소될 수 있는 물질이 나오는 부분만 연소하다 보니까 역화나 폭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고, 화염에 의한 국부가열, 부분적으로 연소가 되겠구나. 국부가열이 일으키지 않는다. 이건 전체적으로 화염이 국부적으로 가열, 어느 한 부분만, 특정 부분만 가는 게 아니라 연료 전체가 타기 때문에 국부가열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면 연소 장치가 비교적 간단하다. 이제 공기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면 좀 화구나 이와 같이 굴뚝이나 이와 같이 연소 장치에 간단하게 공기만 접촉하면 쉽게 연소할 수가 있습니다. 노천 야적이 가능하다. 특별히 보관하는데 특별한 장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죠. 노천 야적이 가능하고 저장 및 취급이 용이하다. 아무데나 보관할 수가 있다. 이게 고체의 일반적인 장점이라 한다면, 단점은 연료, 회수, 수송, 저장, 취급이 곤란하다. 저장하나 지금 아무데나 보관할 수는 있지만
특별히 그 장기간 쓰거나 이럴 때 부피가 크기 때문에 운반하기도 어렵고 보관하기도 장기간 보관하기가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장기간 보관하기가 참 어려웠게 했고 단위 중량당 발열량이 낮다. 일반적으로 액체에 비해 기체에 비해 단위 중량당 무게당 차지하는 발열량은 낮게 되었고 연료 품질이 균일하지 않다. 즉 목재나 석탄이나 열량이 들어간 부분마다 약간 차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균일하지 않다. 그다음에 석탄이나 장작 등의 연소 시 큰 연소 공간과 다량의 공기가 필요하고 점화 및 소화가 곤란하다. 즉 가스나 같은 경우는 밸브를 잠그면 흐름을 차단하면 꺼지겠지만 이 고체 연료는 그렇지가 않다. 부하 변동에 따른 연소 조절이 좀 곤란하다. 일반 숯 같은 거 쓸 때 그러겠죠. 열량을 조절하기가 매우 좀 어렵습니다. 해분이 많고 재가 많고 재처리가 곤란하다. 해분이 많아서 탄재가 많다 보니까 그걸 처리하기가 곤란하죠. 일정 기간 되면 일정량 연소시키면 다시 제거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고체 연료의 장점과 단점이 되겠고 일반적으로 종류는 천연산, 인공산, 고체 연료의 특성 봤더니 먼저 목탄 여러 가지 나오게 되는데 먼저 목탄서부터 고체 연료의 종류 특성에서 목탄 봤습니다. 목재를 탄화시켜 만든 2차 연료를 우리는 목탄이라고 하고 석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연계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석탄이 있고 석유가 있죠. 일반적으로 석탄은 말 그대로 목재나 이런 것들이 장기간 퇴적층에서 오래 굳어진 상태에 나오는 게 이런 석탄이라 한다면 석유는 일반적으로 유류, 동물이나 동식물들이 오랜 퇴적층에서 기름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는 석유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석탄은 탄화수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2탄 또는 2탄, 도탄 이렇게 1탄, 도탄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2탄, 갈탄은 또는 아탄이라고 표현하죠. 아탄. 일반적으로 수목질 저열량을 가진 탄을 우리는 2탄이라 하고 유연탄의 일종으로서 열량이 좀 그다지 좀 낮은 거 이 갈탄이라고 표현해요. 역청탄은 보통 유연탄 이렇게 표현하죠. 유연탄은 일장으로 일반적으로 불꽃 길이가 좀 길은 것을 역청탄이라고 합니다. 역청탄. 그러면 무연탄은 말 그대로 연기가 나지 않는다. 연기가 나지 않는 걸 무연탄이라서 불꽃 길이가 좀 짧다는 게 특징이죠. 무연탄은 불꽃 길이가 좀 짧다. 역청탄은 기름이 성분이 많다 보니까 불꽃 길이가 좀 길다는 특징이 있고 흑연은 일반적으로 탄수된 고체 덩어리를 흑연이라고 표현하죠. 그랬을 때 이런 등이 있고 이게 점결 정도에 따라서 강점결성, 역청탄 정도는 강점결성 탄 이렇게 하는 거. 약점결 점도에 따라 석탄이 채취될 때 점도에 따라서 점결성에 따라 강점결성, 약점결탄, 미점결탄, 비점결탄 이와 같이 구분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쇄 상태에서 지금 하드 그로브 지수라고 해서 HGI라는 지수가 있는데 그 지수에서 석탄의 점도를 구분할 수가 있겠으며 입도 정도를 구분할 때 그 하드 그로브 지수 이와 같이 표현하기 하죠. 그랬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석탄은 탄화도가 나오는데 탄화도는 뭐냐? 탄화도. 탄화도는 말 그대로 고온 건류에서 탄소가 있는 정도 이 탄화도라고 합니다. 즉 고온 건류에서 석탄을 고온 건류에서 탄소가 있는 정도 일반적으로 석탄을 고온 건류에서 건류라는 것은 건조시켰다는 얘기죠. 고온 건류시켜서 만든 것을 우리는 탄화도라 합니다. 그래서 탄화도가 일반적으로 탄화도는 뭐와 밀접한 관계냐? 탄화도는 발열량과 밀접한 것이죠. 발열량이 크다. 발열량이 즉 탄화수가 높을수록 발열량이 크다. 발열량과 밀접한 관계를 있고 탄화도가 클수록 보통 연료비가 증가해요. 즉 연료비 고정탄소가 많아서 연료비가 증가된다. 즉 탄화도가 클수록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일반 연료비가 고정탄소가 많아서 연료비가 증가한다. 연료비가 증가.
연료비가 증가하고 또 하나 열 전도율이 또 열이 잘 전달된다. 열 전도율이 보통 열 전도율이 증가해야 되겠고 일반적 열 전도율이 즉 인화점이나 일반적으로 착화점이 비교적 높습니다. 인화점은 보통 불붙는 점, 인화점, 그다음에 착화점이 비교적 좀 높습니다. 착화점이 좀 높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일반 탄화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열은 이럴 때 비열은 감소합니다. 네 번째, 비열은 보통 그 열량당 차지하는 비열은 감소가 된다. 비열은 감소한다. 여기서 참고로 우리가 기억하시면 저기 탄화도가 크면 석탄에서 탄화도가 크면 대부분 발열량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연료비가 증가하고 열 전도율이 증가, 인화점 착화점이 높아지고 일반적으로 비열은 어떻게? 비열은 감소한다. 이런 특징을 좀 알아두시면 되고 또 연소 속도도 또 다섯 번째 하나 더 있다면 연소 속도가 좀 늦어진다. 속도가 늦다. 좀 늦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이제 코크스는 저 원료탄을 갖다 1000도씨 내에 고온 건류시켜서 만든 걸 우리는 코크스라고 하죠. 코크스. 그래서 고체 연료의 특성에서 목재, 갈탄, 유연탄과 같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발열량은 보통 3000에서 약 한 7000 정도가 되고 일반적 용도는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연료비 이와 같이 있고 착화온도 있습니다. 한 번씩 연료 정도만 보고 그래서 대부분 석탄이나 목탄이나 일반적으로 코크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발열량이 좀 낮다는 걸 우리가 좀 고체, 액체, 기체에 비해서 고체 연료가 발열량이 좀 낮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주로 석탄의 네 번째 석탄의 물리적 성질. 석탄의 물리적 성질은 연료비가 납니다. 연료비가 나는데 보통 석탄의 구성품은 보통 수분, 해분, 휘발분, 기타 탄소 이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게 석탄이 되죠. 그랬을 때 석탄에 포함하고 있는 것, 석탄에는 보통 뭐가 포함했습니까? 수분, 석탄에는 수분, 해분, 그 다음에 날아갈 수 있는 성분 휘발분입니다. 휘발분, 기타 이제 플러스 탄소가 포함된다. 이게 석탄이라고 하죠. 석탄. 그랬을 때 석탄의 주요 포함되어 있는 게 수분, 해분, 휘발분, 기타 탄소가 포함되는데 이때 거기 우리 석탄의 성질을 봤더니 연료비가 납니다. 연료비는 뭐냐? 연료비는 고정탄소와 휘발분의 비를 뭐라 하냐? 연료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서 연료비랍니다. 석탄을 채광을 해가지고 연료비가 높은 건 값이 비쌀 거고 연료비가 낮은 건 쌀 거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가치 판단 기준하는 게 뭐냐? 연료비다. 그래서 연료비 있습니다. 연료비는 거기 나온 대로 고정탄소를 갖다 뭘로? 휘발분으로 나눈 것. 연료비가 12 이상이면 무연탄이다. 보통 무연탄이 되는 것이 무연탄 같은 경우는 보통 무연탄의 일반적으로 연료비를 구해보면 보통 연료비가 12 이상 나오는데 즉 고정탄소가 85에서 90 정도 됩니다. 고정탄소가 얼마냐면 여기 연료비는 고정탄소를 뭘로? 휘발분으로 나왔습니다. 고정탄소가 85부터 90 정도가 됩니다. 보통 고정탄소가 무연탄은 85%에서 90%가 되다 보니까 그중에 휘발비는 얼마냐? 3 내지 7% 정도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게 얼마야? 약 12 이상 되다 보니까 이건 무연탄, 일반 무연탄의 연료비가 됩니다. 연료비는 휘발분을 갖다 뭘로? 고정탄소를 뭘로? 휘발분으로 나눈 거다. 연료비. 그래서 연료비 내는 공식, 이건 공식을 알아둬야죠. 말로 써도 고정탄소와 휘발분의 비를 갖다 우리는 연료비라 하는데 연료비는 외워야 되니까 저기 일반적으로 고정탄소
고정탄소라고 하죠. 고정탄소. C에다 휘발분으로 나눈 것. 이 말. 휘발분 비율로 나눈 걸 갖다 우리는 보통 연료비라 합니다. 그래서 입도는 보통 석유 입도는 메시로 표현하는데 하드그로브 지수에서 HGI 석탄 분쇄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입도로 표현하고 입도에 따라서 괴탄은 지름이 50mm, 소괴탄은 일반 작은 지름은 약 20에서 50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점결성은 그 흐르는 정도, 흘러가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점도의 정도를 나타내는 걸 우리는 점결성이라고 하고 비중은 코크스 또는 석탄 내에 그 기공의 유무에 따라서 겉보기 비중과 참 비중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기공률 표현하는데 기공률도 우리는 공식에 따라서 외워두는 수밖에 없죠. 이게 석탄을 나타낼 때 쓰는 거다 보니까 비중은 기공률 1에서 겉보기 실제로 잰 비중하고 참 비중 석탄이 고유 갖고 있는 비중을 비중으로 나눈 것 이것을 기공률이라고 합니다. 겉보기 비중은 보통 석탄 내 기공을 포함한 상태의 비중을 얘기하고 참 비중은 석탄 내 기공이 없이 실제 석탄이 고유 갖고 있는 비중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중을 읽고 고체 연료의 탄화도가 클 경우 특성은 고정탄소량이 보통 연료의 탄화도가 증가할수록 고정탄소량이 증가하고 수분 및 휘발분이 감소하고 연료비가 증가하고 착화 온도가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인화점 같은 게 높아진다. 여기서 표현할 수 있고 석탄의 풍화와 자연 발화. 풍화는 일반적으로 바람의 휘발분이라는 것이 날아가는 정도. 자, 그래서 풍화는 있습니다. 풍화는 거기 설명된 대로 연료 중 휘발분이 공기 중에 산소와 화합하여 탄의 질이 저하되며 휘발분 발열량이 감소하고 탄질이 변화, 즉 변질, 탄 표면에 탈색되는 것을 우리는 풍화, 바람에 의해서 오래 장기간 보관하다 보니까 휘발분이 날아가서 좀 탄이 변질되는 걸 우리는 풍화라고 한다면 자연 발화라는 거죠. 자연 발화는 일반적으로 석탄 저장 시 내부 온도가 60도 이상이 되면 스스로 온도가 높아지다면 이상이 되면 스스로 발화 현상이 나는데 발화 현상이 되는 것은 이걸 자연 발화, 즉 석탄은 그래서 몇 도에 발화되냐? 약 80도, 90도가 아니라 약 60도입니다. 60도 이상이면 스스로 불씨를 붙이지 않더라도 발화가 되다 보니까 석탄 가루나 이물질 있는 곳에 약간만 온도가 높아지면 불 붙는 경우가 생깁니다. 석탄의 열 전도율이 적어서 열이 내부에 축적되기 때문에 자연 발화는 쉽다. 다시 해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열 전도율이 작으면 작을수록 열 축적이 많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쇠는 일반 철 파이프 같은 경우는 열 전도율이 높죠. 열 전도율이 높다니까 한쪽에서 불 붙이면 한쪽에서 반대편에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무 같은 경우는 한쪽이 타더라도 한쪽 잡아도 종이 같은 걸 연소하더라도 한쪽 불이 타더라도 한쪽 잡고 있으면 뜨겁지가 않죠. 이게 열 전도율이 적다 보니까 열 적은 만큼 축적이 되다 보니까 연소가 잘 된다. 다시 해서 열 전도율이 적을수록 잘 연소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연 발화, 즉 석탄은 60도 이상이면 스스로 불씨가 없다 하더라도 불이 붙는 현상 자연 발화입니다. 즉 액체 연료입니다. 액체 연료는 일반적으로 석유로 대표적이었고 일반 고체 연소에서 유동성, 액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액체 연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원유, 석유로부터 얻어진 연료를 갖다 보통 액체 연료입니다. 액체 연료의 장점은 그렇죠. 이제 고정된 형태로 있는 공간을 차지하는 형태의 고체 연료에서 이제 유동성 있는 액체일 때 있습니다. 액체는 고체에 비해서 어떤 형이냐?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장점은 고체에 비해서 액체 연료의 장점을 얘기합니다. 발열량이 높고 품질이 균일하다. 고체에 비해서는 품질이 균일하죠. 연소 효율이 높고 계량 및 기록이 용이하다. 이겁니다. 즉 얼마큼 연소됐을 때 얼마큼 열량이 난다. 측정할 수가 있고 점화 소화 및 연소 조절이 비교적 쉽고 운반 또는 저장이 쉽고 저장 중에 변질이 적다.
해분 발생이 적다. 일반적으로 고체에 비해서 그런 현상이 있죠. 단점은 화재 및 역화유, 너무 과량으로 들어가고 공기가 너무 과량으로 들어갈 경우, 이럴 경우 화재 및 역화 위험성이 있습니다. 연료가 밖으로 빠져 밖에 연소할 수가 있고, 국부적, 부분적으로 연료가 많이 모이는 부분에 연소할 수 있으므로 국부적 과열이 일으킬 수가 있겠고, 버너 연소 시 소음이 발생한다. 버너를 사용했을 때, 즉 우리는 심지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소리가 안 나겠지만, 버너를 사용해서 연료를 높게 사용하기 때문에, 보일러 같은 데 쓰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황분을 즉 액체 연료 중에 황분이 포함되고 있으면 내부를 부식합니다. 황분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황이 연소되면 일반 고온 부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는 게 액체 연료고, 그러면 액체 연료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휘발유, 나프타, 등유, 경유, 중유 이런데, 일반적으로 석유를 정제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정유가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 온도에서 휘발분이 나옵니다. 휘발분은 약 B점이 약 150도 정도, 인하점이 약 43도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휘발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프타, 일반적으로 등유나 나프타 같은 게 나오는데, 등유가 약 150도에서 300도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프타 정도가 포함되어 있고, 경유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경유 나오고, 그 다음에 방카시우, 보통 방카시우라 얘기하죠. 보통 그럴 때 중유가 방카 A, 즉 중질유, 좀 무거운 유해 중에 방카 A, 중유 A, B, C, 그래서 점도가 좀 낮아서 예열이 필요 없는 A가 있고, 좀 점도가 높은 B, C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 연료는 일반적으로 원유, 중유, 경유, 등유, 가솔린같이 B점과 착화온도, 발열량 받습니다. B점, 착화온도, 발열량은 각각 한 번씩 살펴봐 주시고, 비교적 고체에 비해서 액체 연료는 발열량이 좀 높다. 고체 연료는 약 2,000에서 7,000 정도 된다면, 3,000에서 7,000 정도 된다면, 액체 연료는 기본적으로 만 정도 된다. 기본적으로 만 정도의 열량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액체 연료의 특징은 또, 그 액체 연료는 보통 탄화수소로 되어 있다 보니까 탄화수소비가 있겠습니다. 탄화수소비는 탄소와 수소비를 탄화수소비라 하죠. 일반 석유에서 탄소 포함한 것을 수소로 나눠준 것, 이게 탄소수비랍니다. 석유의 원료로 연소에 필요한 공기량이나 발열량에 관계되는 수치로 액체 연료에 포함하고 있는 탄소와 수소의 비를, 즉 탄소와 수소비를 우리는 탄수소비라 합니다. 탄소와 수소의 비를 갖다 우리는 탄소수소비라고 합니다. 이건 보통 석유는 CHO, 탄화수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탄화수소비가 크면 클수록 탄소가 많아서 클수록 일반적으로 이론 공기비가 이론 연공비라죠. 공기비가 감소하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 탄소와 수소. 다시 얘기해서 메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메탄 했을 때는 CH4라고 합니다. CH에서 보통 탄소는 수소 몇 개와 4개 결합할 수 있는 다리를 갖고 있는데, 이랬을 때 메탄은 얼마냐면, 메탄의 탄소수비는 탄소가 약 얼마? 원자량이, 탄소는 원자번호 6이고 질량이 약 12죠. 12. 수소는 일식 4개다 보니까 4입니다. 그랬더니 얼마큼 나오냐면, 약 이때에 비는 탄소 수소비는 3 정도가 나오고, 이게 다 좀 중질료, 우리가 보통 우리 LPG 같은데 프로판을 많이 씁니다. 프로판 같은 경우 탄소가 3개고 수소가 4개가 결합했을 때
우리는 포화탄화수소의 프로판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탄소 수소비를 보면 수소가 몇 개냐? 8개고 탄소가 12씩 몇 개냐면 12씩 몇 개? 3개. 3개니까 약 한 36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걸 얼마냐? 약 얼마? 이거 봤더니 4.5. 약 4.5 정도 된다. 이런 것들이 탄소수비, 탄소입니다. 그래서 탄소수비에 따른 그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화수비 연료의 특징을 봤더니 일반적으로 탈계, 일반 중유 다음에 나오는 탈계죠. 일반적으로 그 기름을 석유로 갖다 피치, 찌꺼기를 하고 그다음에 중유, 경유, 등유, 휘발유가 맨 먼저 나오는데 이런 순으로 그 탄화수소비는 어떻게 하냐? 감소한다. 휘발유로 갈수록 탄화수소비는 감소한다. 이런 얘기죠. 가벼운 거로 갔어요. 탄소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같이 작아지고 요거 크면 클수록 커진다. 이게 감소한다. 그래서 탄소수소비가 클수록 이론 연공비, 즉 공기량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연공비는 공기가 들어가는 비율, 연료와 공기와 비를 갖다 연공비라죠. 그래서 공기량 비 이건 감소하고 그다음에 그 휘도 방사율이 크고 그 발열량이 적고 배기가스량이 좀 일반적으로 클수록 그 일반 감소합니다. 그러면 비점이 높으며 매연 발생이 좀 탄소가 많을수록 검은 연기가 많으니까 매연이 발생이 쉽다. 화염이 장염, 불꽃 길이가 길다. 인화점이 좀 높다. 중진류로 가면 갈수록 일반적으로 휘발유 타는 것보다 중유 타는 것이 연기도 많이 나오고 인화점이 좀 높다. 그러면 중유의 그 부식, 중유의 부식은 잠깐 쉬었다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